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효주입니다.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와 함께라면 어렵게 느껴졌던 과학도 정말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강연 실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강연 보시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들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실 교수님 한번 모셔볼까요? 최경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또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네, 기차 타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기차 타고 오셨는데 네. 오늘 또 어떤 강연 들려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분자들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자들의 집. 네, 오. 사람들도 다 집을 짓고 살듯이 분자들도 그렇죠. 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 또 자리로 네.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어떤 강연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취합해서 마지막에 또 질문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에 있는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금요일의 과학터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자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어떻게 짓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분자들은 집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분자를 위한 나노집 짓고 활용하기가 제목이고요. 거기 밑에 부제로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라고 줄여서 MOF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자들이 살 수 있는 나노집, 그 중에서도 분자들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물질이 이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라는 물질입니다. 줄여서 앞으로는 MOF, 모프라고 부를 텐데요. 이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물질이 지금 활용되는 곳,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여기 부제로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라고 넣어두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분자들을 위한 나노집이라는 게 무엇이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생각을 해보면,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옆에서 보는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목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가만히 보면 좁은 아파트도 있고 넓은 아파트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면 작은 집을 짓고, 또 큰 가족이 사는 아파트면 큰 집을 짓듯이 어떤 상황에 맞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모집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아파트를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공간을 짓고 그 안에 인테리어들을 잘 바꾸어 주게 됩니다. 이 공간을 뭐 수업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책상과 그리고 걸상, 그리고 칠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요리를 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면 요리 기구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쾌적한 그 휴식을 제공해야 된다면은 에어컨이나 소파 같은 인테리어가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하고 똑같은 것들을 분자에 대해서도 해줄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자를 원하는가, 어떤 분자가 내부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가, 그런 타겟에 따라서 그 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그 분자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내부 공간에 만들어 줌으로써 이 분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들은 분자를 위한 공간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은 코끼리 우리처럼 엄청 커야 될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사람들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될 겁니다. 뭐 체육관에 가서 저희가 산다고 해서 거기에 굉장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에 적절한 크기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어쩌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대상에
크기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게 만들고 싶은 것은 분자입니다.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작은 단위를 가지는 분자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집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분자들이 왜 굳이 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뒤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분자들 중에서 가스들도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가스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게 만들어준다면, 그래서 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스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설계해주고 그 가스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떠한 가스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가스들을 안에 내부에 저장할 수 있는 분자들의 아파트 혹은 분자들의 공간이 될 수 있어서 기체 혹은 가스의 저장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외부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들을 막아주고 해야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공간을 분자를 위한 아파트를 지어주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밑에 가스통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분자들의 집을 지어준 가스통을 활용을 하면 여기 안에 비어있는 가스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가스통에 들어갈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분자의 집을 지어주면 여기에 한 가스통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들, 내가 원하는 분자 혹은 기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설계해 주냐에 따라서 많은 가스들을 선택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선택적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선택적인 것은 특정한 분자만 좋아하는 공간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 가스와 B 가스가 있으면, 혹은 A 분자와 B 분자가 있으면 A 분자만 엄청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B 분자는 싫어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이 A 분자와 B 분자가 같이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분자를 위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A는 남을 것이고 B는 빨리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원리가 우리가 가스를 분리할 수 있는 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아까 먼저 본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포집하고 싶을 때 이 우리가 원하는 분자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해주고 그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줌으로써 원하는 가스들만 내부에 남게 만들고 나머지 가스들은 통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스를 분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나노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노집을 지어서 분자들을 살게 해주는 얘는 이온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온이란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어서 이런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이런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도 들어와서 많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온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설계를 해주면 좀 더 많은 이온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이온의 전하를 맞추어주기 위해서 전자들이 또 들어오고 나가게 되죠. 그럼 이 전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결국 배터리나 슈퍼캐패시터 이런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온을 많이 이렇게 저장해 준다는 것은 결국 전자를 많이 저장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 배터리나 전기화학적인 이런 에너지 저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분자를 위한 집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분자를 위한 집 혹은 아파트가 왜 필요한가를 또 보면 하나의 분자는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다른 분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자를 바꾸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촉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분자가 변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 분자가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B 분자가 돼서 나간다라고 할 때 그 공간을 잘 설계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분자가 들어가서 원래는 B, C, D가 만들어져서 다 나올 확률이 있는데 우리가 공간을 잘 만들어주면 A 분자가 들어가서 C만 나오게 한다든지 D만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분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거동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자들을 위해서 집을 잘 지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또 다른 예로는 드러그 딜리버리, 약물 전달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자들, 그러니까 약들도 분자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약들을 이 약 분자들이 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고 그들을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특정한 조건에서 밖으로 나가게 해버린다면 그러면 약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이 약들을 방출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물질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집이 필요하고 동물도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분자들도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는 집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에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자를 위한 집이 왜 필요한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분자를 위한 집을 어떻게 지어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자 집 중에서도 분자들이 사는 집도 여러 가지 종류, 동굴을 파고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가집을 짓고 살기도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분자를 위한 집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분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시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모프 혹은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벽돌이나 아니면 건축에 쓰이는 원자재들이 있고 그 자재들을 주기적으로 배열해서 쌓아서 아파트를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분자를 위한 이 공간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확 줄여버리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영화에 보면 앤트맨에 나와 있습니다. 앤트맨에 보면 빔 입자라는 것을 활용해서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이 박사가 빔 입자를 리모컨을 딱 건물에다 쏘면 건물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건물이 굉장히 작아지면 훨씬 더 작게 만들면 나노 집을 지어서 분자를 위한 아파트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빔 입자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기존의 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작은 물질들, 그러니까 작은 물질들이라 하면 분자겠죠. 분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집을 지어 올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를 위한 집을 지을 때 혹은 공간을 만들고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보시는 바대로 이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H빔 같은 긴 짝대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짝대기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조인트, 연결하는 이런 부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짝대기와 조인트 부분을 서로 연결을 시켜 나가다 보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짝대기와 조인트를 분자만큼 작은 애들을 쓴다면 혹은 분자를 써서 이런 짝대기를 만들고 여기 조인트를 만든다면 그러면 여기 안의 공간은 분자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진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지어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짝대기와 조인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라는 물질은 아까 봤던 이 짝대기를 유기물을 활용한 링커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짝대기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조인트, 연결 부위로서 금속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과 유기물, 오르게닉 유기물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짝대기를 넣고 이 짝대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조인트를 넣고 짝대기 조인트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가운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짝대기가 유기물, 오르게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조인트 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물질의 이름을 메탈 오르게닉 그리고 구조를 가진다고 해서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 글자만 짜서 줄여서 MOF, 모프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금속
유기 구조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기물과 금속을 이용해서 내부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하나만 만들고 끝나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 공간을 무한히 연결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마치 아파트를 보면 101호, 102호, 103호, 201호, 301호, 401호, 402호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분자를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패턴을 계속 무한히 이어나가면 분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여기 노란색 공으로 표시된 것처럼 많이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자 덩어리 하나가 아파트 한 동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분자 덩어리들이 많이 모이면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분자에 관해서 표현을 하자면 분자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분자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속유기 구조체 MOF라는 것은 유기물과 무기물, 그러니까 금속을 조합해서 분자들이 살 수 있는 크기의 아파트를 무한히 지어가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물질들은 전부 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분자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모프, 금속유기 구조체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은 높은 표면적과 내부 기공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자들은 성질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들이 외부에 하나하나 다 노출되니까 이 분자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표면적, 그러니까 어떤 서피스로, 그러니까 표면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분자들이 전부 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분자들이 만드는 표면적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분자를 위한 아파트처럼 기공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공간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육면체의 구조를 만들어서 내부에 육면체의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이 유기 링커와 여기에 있는 금속을 어떤 걸 쓰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동그란 공간, 네모난 공간, 긴 빨대처럼 긴 공간, 그리고 크기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크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아파트 평수를 늘려나가듯이 이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서, 공간의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서 크기만 점점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보통 일반적인 방처럼 들어오는 문은 좁고 내부의 공간은 또 넓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조가 아파트처럼 주기성을 가지고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자인한 구조가 실제로 설계된 대로 나왔는지, 내가 원하는 원자는 여기에 가서 딱 붙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MOF, 금속유기 구조체의 특징은 일단 표면적이 굉장히 넓고 내부에 공간이 많다는 것 이외에도 분자들이 어떤 분자를 설계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분자가 원하는 공간을 최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그 설계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이 금속유기 구조체의 특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MOF의 높은 기공성을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같은 비슷한 물질 내부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리고 분자가 설계하는 물질들이 다른 클래스의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올라이트, 실리카 아니면 활성탄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들도 높은 표면적을 가지고 요즘 연구를 통해서 많이 높은 표면적을 가지긴 하지만 이 금속유기 구조체 MOF들은 훨씬 높은 표면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공간을 어떻게 설계해 주냐에 따라서 표면적을 점점 증가시켜서 제일 많을 경우에는 그람당 1제곱미터의 만 제곱미터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크기가 숫자로만 보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여기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1g의 모프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밀가루를 그냥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리고 있는 정도가 한 1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g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이 모프가 가지는 표면적은 10,000 스퀘어미터 퍼 그램인데 이것은 축구장 하나의 크기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스푼을 떠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나면 그 안에 있는 표면적은 축구장의 표면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축구장에 분자를, 예를 들면 물 분자를 하나하나를 축구장에 쫙 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축구장 위에 깔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양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가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MOF라는 물질 안에 다 저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물질들이 내부에 들어와서 저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높은 표면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높은 표면적을 가지는, 그래서 가장 높은 10,000 제곱미터 퍼 그램을 가지는 물질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공간으로 뻥뻥 뚫려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 벽과 벽 사이, 층과 층 사이에 공간을 최소화하고 내부에 남는 공간을 최대화시켜서 만들어서 이렇게 1g만 있어도 축구장 정도의 표면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자들의 특징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게 디자인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프들은 분자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무기물, 그러니까 금속과 유기물의 조합으로 이 공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속과 무기물을 그대로 쓰면서 유기물의 길이를 점점 이렇게 늘려간다면, 그러면 공간은 여전히 큐빅처럼 정육면체의 공간을 가지는데 여기 안에 내부의 공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은 10평짜리, 20평짜리, 30평짜리 이렇게 아파트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점점 큰 공간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쓰는 이런 금속은 그대로 놔둔 채 여기에 유기물 부분만 또 바꾸게 되면 동그란 공간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유기물은 그대로 놔둔 채 금속을 바꾸어 주게 되면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는 이런 아파트와 같은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금속은 그대로 들고 오지만 여기에서 또 유기물을 또 바꾸게 되면 마치 우주선처럼 생긴, 그리고 큰 방과 작은 방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것처럼 생긴 이런 공간들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또 금속을 다르게 쓰고 유기물을 다르게 쓰면 그 스트롱처럼 긴 1차원의 긴 공간을 가진 이런 터널형의 집들도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원룸이 좋아, 혹은 나는 큰 방과 작은 방이 있는 게 좋아, 나는 복도가 있는 데가 좋아, 혹은 나는 긴 이런 터널 형식의 집이 좋아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를 거고, 그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분자들이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동그랗게 만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주면 내부의 인테리어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분자들이 들어와서 잘 살 수 있게끔 에어컨도 달아주고 냉장고도 달아주고 싱크대도 달아주고 또 침대, 소파도 놔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공간에서는 침대, 소파는 없어야 될 것이고 일을 잘하기 위한 책상과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휴식을 위한 공간에서는 휴식을 위한 인테리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분자들을 위한 인테리어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기능기, 아민, 브롬, 클로로, 나이트로 이런 것들을 분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 공간 안에 내부에 심어줌으로써 원하는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어컨만 놓느냐, 소파만 놓느냐, 싱크대만 놓느냐, 하나만 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가진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로 인테리어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잘 설계를 해주고 나면 수소 저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인테리어들이 들어와 있다 하면 수소가 좀 더 많이 저장되는 특징을 보이고, 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분리하는 이런 응용에서도 적절한 환경을 여러 인테리어를 조합해서 잘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이런 선택도가 굉장히 증가한다 하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유기물에 관한 얘기였으니까 유기물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해줄 수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속, 그러니까 유기물과 유기물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 금속들도 저희가 원하는 금속들을 조합해 가면서 혹은 다른 금속들을 써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니켈을 이용해서 만들고, 이런 건 코발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혹은 이러한 공간은 3가지 금속이 혼재하는 합금의 형태로 만들고, 5가지 금속이 혼재하게 만들고, 7가지 금속이 같이 들어가게 만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누구냐,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이냐에 따라서 유기물에서 인테리어를 잘해주고 금속을 적절하게 선택해주고 공간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면 그럼 그 원하는 분자들이 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OF, 분자를 위한 아파트,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분자가 살 수 있는 이 공간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공간의 모양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분자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설계해 줄 수도 있고 기능기를 바꿈으로써요. 그리고 금속들도 바꿔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만든 공간은 물질은 아주 많은 공간, 기공도와 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분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템플릿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미술시간의 성냥개비 혹은 수수깡과 본드나 핀 등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구조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듯이 이 MOF라는 물질은 짝대기로 쓰이는 링커와 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금속 노드들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간도 설계해 줄 수 있고, 또 성질도 그에 따라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기를 잘 통하는 링커와 전기를 잘 통하는 이 금속 부분들을 쓰면 이온이 많이 모이게 만들어서 전자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빛을 받아서 전자를 만들어내는 링커와 이 전자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금속을 쓰면 그러면은 빛을 받아서 전자를 만드는, 전기를 만드는 솔라셀 같은 것들에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을 받아서 또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링커와 이런 전자를 활용해서 촉매 역할을 해서 분자를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금속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물을 분해한다든지 혹은 촉매 반응을 잘 일으켜 줄 수 있는 공간, 아파트, 즉 MOF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MOF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고, 새로운 형태의 집들을 계속 많이 지난 수년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집들이 6,000가지가 넘는 집들이 지을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집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자들을 활용하고 싶은가, 또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들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집만 잘 설계해주면 분자들이 잘 들어와서 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프 물질을 대표적으로 어디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기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체들이 가장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기체, 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들은 기체들이고, 또 그런 기체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집을 잘 지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집이 있으면 내부에 막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저장, 메탄 저장, 이산화탄소 저장, 그리고 환경 유해 물질인 이런 VOC들,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장 등의 이 MOF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촉매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연료를 만든다든지 물을 분해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도 점차 이런 활용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온들을 저장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슈퍼캐패시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 전자적인 이런 디바이스에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약물들을 전달한다든지 이미징을 한다든지 혹은 기능성 물질들을 내부에 넣어서 보호한다든지 하는 식의 응용들에 계속 확장되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000가지가 넘는 구조들이 나왔고 이런 구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OF를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가스 저장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탄이나 다른 가스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들도 분자들의 집을 지어주면 훨씬 더 많은 가스들이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게 되고 혹은 하나의 선택된 가스만 들어와서 살면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빼줄 수 있는 분리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은 이런 메탄으로 구동이 되는 자동차에 그 탱크 안에 MOF를 넣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 보이는 지구의 한 바퀴를 돌 만큼 오랫동안 탱크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빈통에다가 메탄을 저장하는 것보다는 MOF를 넣고 분자들이 메탄이 잘 살 수 있는 집들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메탄을 저장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스 저장을 하고 충전을 하고 방전하는 이런 차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체를 분리하는 것인데 이산화탄소와 이런 메탄들을 서로 섞어서 집어넣어 줬을 때 선택적으로 이산화탄소는 통과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CH4만 이렇게 통과시키게 만들 수도 있어서 흘러가는 기체 안에서 원하는 기체만 꺼내고 다른 기체들은 통과시키는 이런 기체 분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는 공기 중의 수분으로부터 물을 생산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렇게 여름 같을 때 습한 날은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서 수분이 모이게 만들고 또 이렇게 조건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물로 뚝뚝뚝 떨어지게 만든다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을 이용해서 마실 물을 생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특히나 물이 부족한 국가들에서 공기 중에 수분을 모아서 마실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대체 기술로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주목을 받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촉매 반응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프, 이 물질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보면은 여기에 학술 쪽에서 모프의 구조들은 6,000가지가 넘게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초기에 MOF가 발견되던 초기 2000년대에 굉장히 급격히 모프의 구조들이 증가되어 왔지만 요즘은 새로운 구조가 나오고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특허가 나오고 있는 추이를 보시면은 요즘 들어서 산업계에서 특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MOF라는 물질은 이제 산업계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앞서가는 기업으로서는 독일의 화학회사인 BASF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BASF는 MOF가 초기에 발견될 때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기체나 아니면 석유화학 쪽에 쓸 수 있도록 MOF를 톤 단위로 생산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이미 팔고 상용화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모프들을 자기의 제품명인 이런 바솔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석유화학에서의 정제, 아까 봤던 기체 메탄 저장 혹은 수소 저장 이런 분야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기서 생산하고 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뉴맷이라고 해서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있는 오마르 파라라는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기업인데요. 공장은 한국의 인천이나 수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를 활용하는 것들은 삼성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같은 것들에 위험한 가스들이 공급이 되기도 하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그 가스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 안에 MOF를 넣습니다. 그러면 MOF든 어떤 MOF냐면 저희가 원하는 기체들을 꽉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잡아줄 수 있는 MOF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체를 넣어줬지만 오히려 음압이 잡히는 그러니까 양압이 형성되지 않고 음압이 잡힌다는 뜻은 누군가가 실수로 이런 가스 실린더의 뚜껑을 열었을 때도 내부에 있던 공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기체는 내부에 저장해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만들고 활용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함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OF는 뭐 메이저 플레이어가 있다.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 큰 회사들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많은 벤처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맵을 보시면은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겨서 이 MOF라는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각자의 응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호주 쪽에서도 MOF를 활용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MOF들을 많이 연구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축적되었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활용 분야도 계속 넓어지고 있고 이런 활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의 형태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의 사업 영역에서 MOF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MOF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히 넓고 그리고 이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응용을 해 나갈 사람들과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들 같은 미래의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서도 숙명여자대학교에 화공생명공학부에 있으면서 저는 신소재공학과를 나와서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해서 MOF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이런 공학적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MOF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MOF의 활용 분야를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인가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좀 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밑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혹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던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활용되고 합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도 좀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질문할 수 있냐고 또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질문 지금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공간에 물질을 선택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성질이 굉장히 재밌네요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좀 궁금한 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선택적으로 담을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력할 만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거랑 궁합이 제일 잘 맞다.
그러니까 사실 MOF가 가지는 강점은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거에 궁합이 잘 맞다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싶으면 이산화탄소에 맞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고 요즘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수소를 많이 저장하고 싶다면 수소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서 그 응용 분야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그 굉장히 좀 똑똑한 친구네요. 네,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네. 그 플랫폼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이거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럼 어떤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아까 지금 스타트업들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네, 분야에서 네.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메탄이나 이런 거 저장에서 네. 많이 활용이 되게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이런 MOF 물질들이 경쟁하는 상대 혹은 기존 그거보다 더 먼저 있던 분자를 위한 짓들은 활성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활성탄은 어찌 보면 분자들이 동굴을 파고 거기 동굴 안에 들어가는 거고 네. MOF는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활성탄들이 못했던 분야들의 MOF들을 쓰는 이런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포집해서 없앤다든지 네.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물속에 그냥 금 이온들이 막 녹아가고 있으면 금을 채집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약을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여기에 상처들을 어떻게 잘 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또 MOF의 내구성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도 해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졌던 모프들이 이제 수분이 닿으면 무너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이온 그러니까 유기물과 이런 메탈들을 어떻게 강하게 결합시켜 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나오는 MOF들은 보면은 뭐 물에 무너지고 이렇지 않은 모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물이나 이런 데에 내구성이 없게 무너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산이나 연기에 닿으면 오히려 그런 산들을 흡수해 버리는 MOF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용에 따라서는 내구성이 적당히 안 좋게 만들어서 부서지게 만들어야 내부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걸로 보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구성도 좋은 모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지금 많이 좋아진 그런 네. MOF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거에 따라서는 내구성 오히려 좋지 않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또 다양한 기체를 저장할 수 있으면 수소 또한 MOF에 저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대요. 네, 그래서 수소 요즘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네.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MOF를 하는 사람들은 MOF를 써서 수소를 많이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의 핵심은 이제 비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넓은 비표면적에 수소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인데요. 그래서 상온에서 저장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온으로 내렸을 때 그냥 빈 공간을 저온으로 내렸을 때 수소가 저장되는 것보다 네. 이 MOF를 채우고 저온으로 내리면 훨씬 많은 수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는 MOF를 잘 수소 저장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잠깐 연구실을 소개해 주시기는 했지만 좀 네. 짧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학생들에게 이 MOF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 혹은 아니면은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학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는 그러니까 여대에서 화공생명공학부를 공대를 만들어서 이제 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네. 6년 차가 되어가고 있고요. 네. 그런 만큼 굉장히 젊은 교수님들이 오. 활발하게 연구하다가 들어와서 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연구들을 해나가고 어떻게 그런 보면 경험을 일선에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연구를 하신 교수진들이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교수님들이 거의 저와 같은 나이대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일선에 있는 것들을 바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MOF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어떤 과에 들어가야 된다, 꼭 이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MOF를 화학과에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새롭게 만들고 6천 가지가 넘는 구조를 네. 만들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화학과에서 많이 해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공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화공생명공학부 이런 곳에서도 MOF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좀 전통적으로는 화학과에서 많이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신소재공학부까지 좀 넓어졌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MOF를 자동차 배기 필터 같은 곳에 적용해서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효과도 좀 궁금하고 가격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래서 MOF를 배기 필터에 넣어가지고 물론 이제 원하는 선택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MOF가 극복해야 될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가격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많이 만들수록 가격은 싸지거든요. 네. 근데 아직 스타트업들이 막 활동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러면 기존의 공정에서 절대 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꼭 잡아야 하는 물질들이 있다면 먼저 MOF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만들면서 단가를 점점 내려간다면은 다른 물질에도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문제는 사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네, 결정이 맞습니다.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도 더 열심히 네. 해주시면 가격이 많이 또 떨어지고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연 들려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강연으로 찾아올 텐데요. 강연 스케줄 혹시 궁금하시다면 대구 경북 여성과학 기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다음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